이번에는 고대가요 가운데 유일한 백제의 가요인 정읍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읍사에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해 보자면 이 정읍사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유일한 백제 가요이고요. 고대가요 가운데 유일한 백제 가요이며, 두 번째 현존하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작품 가운데 한글로 전해진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고대 가요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자, 한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한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가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는 물론 요 밑에도 있지만 어느 행상인의 아내입니다. 자, 이 작품의 작가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 자, 작가가 행상인이니까, 그러니까 행상인의 아내이니까 지금 이 작가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당연히 누가 될까요? 자기의 남편인 행상인이 되겠지요. 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쉽게 작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미추옷이라 어기야 어강돌이. 자, 우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은 후렴구라고 하고 일정하지는 않지만 작품 내에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남는 부분을 추가로 그 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음을 우리가 여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여음들이 어기야, 억양돌이, 아으다롱들이, 어기야, 억양돌이, 또 어기야, 억양돌이, 아으다롱들이. 자, 지금 요것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여음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확인할 거, 보통은 여음구를 조음구라고도 하고요. 네, 여음구와 조음구는 같은 의미로 해석은 되지만 후렴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후렴구는 일정하게 반복되어야 후렴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음구나 조음구는 일정하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반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여음구, 조음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음구나 조음구나 후렴구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음구, 조음구는 생략한 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달아 높이곰 도다셔. 자, 달아 높이곰. 자, 높이곰은 높이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왜 높이로 해석합니까? 자, 이때 곰은 우리가 흔히 강세, 접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높이로 해석했습니다. 자, 도다샤는 이어적기를 했네요. 자, 이어적기를 했고, 그리고 주체 높임인 샤가 쓰여서 우리는 얘를 그냥 도다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리미시어 높이 도다서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제 달은 높이 돋아서 머리곰 멀리 비춰달라고
기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달은 기원의 대상이 되지요. 달은 기원의 대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달라고 했으니까 광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원의 대상이며 광명의 대상이다.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추오시라. 저제 여러신고요 이랬네요. 저제. 자, 저제는 저자 더하기 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의 저자는 시장, 그리고 이는 애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애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녀려신고요 가겠습니다. 자, 녀려신고요 기본형 일단 녀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녀다나 고전시가에서 녀다, 니다, 예다, 니다는 자, 일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녀다, 내다, 예다, 니다, 가다, 살아가다, 지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이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제 여러신고요는 저제 시장에 가 계신가요로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럽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저제 여러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랄 디데올셰라. 진대랄 디데올셰라. 자, 이때 진대는 험악한 곳을 의미하고요. 험악한 곳을 의미하고, 자, 진대랄 디데올셰라. 자, 진대랄 목적어 다음에 리을셰라가 왔습니다. 또는 목적어 다음에 리을세라가 오면, 자, 여기 지금 그런 형태이지요. 목적어 다음에 리을세라의 형태가 왔습니다. 요걸 우리는 의구형 어미라고 합니다. 의구형 어미라고 하고, 염려나 걱정을 나타내는 의구형 어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랄 디데올셰라. 위험한 곳을 디딜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험악한 곳, 위험한 곳.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시장에 가 있으니, 물건 팔러 시장을 갔으니 그 시장에 가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행상인의 아내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 무사히 시장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진대랄 디데올셰라.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에나 놓아 주십시오. 자, 어느 곳에나 놓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했고요. 요때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자, 어느이다 놓고시라. 무엇을, 달빛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두 번째 짐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주로 달빛을로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자, 진대랄 디데올셰라. 어느 곳에나 달빛을 놓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네요. 자, 어기야. 아까 어기야. 여운고 생략해 보고요. 네, 가논데 점그랄셰라. 자, 역시 마찬가지 리을셰라라는 의구형 어미 왔고요.
자, 이러한 의구형 어미는 뭘 드러낸다? 염려, 걱정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가논데 점그레스라고 했습니다. 그 여기도 역시 요 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내를 어느 행상인의 아내, 즉 시적 화자 자체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요 내는 남편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 내를 화자와 남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적 화자로 보는 경우, 남편으로 보는 경우, 화자와 남편으로 보는 경우는 모두 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왜 달라지냐면 내 가논데라고 했지요. 자, 내 가논데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 밑에 내 가논데는 자, 시적 화자가 나를 시적 화자로 해석을 하면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가는 길, 즉 화자인 내가 누구를, 남편을 마중하는 길이 되겠지요. 자, 남편을 마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요 내를 남편으로 본다면, 자, 남편으로 본다면 역시 요 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겠고요. 돌아오는 길이 되겠고, 자, 만약에 화자와 남편으로 본다면, 자, 요 내를 화자와 남편 모두로 본다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느 곳에나 달빛을 놓아 주십시오. 내 가논데 점그라시라. 그 이때의 내를 화자와 남편 둘 다로 본다면, 자, 우리들이 가는 길 저물까 두렵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으니, 자, 우리들이 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 이 우리들이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의 순탄하지 않은 길로 해석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자, 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작품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할 거, 자, 챙기고 넘어갑시다. 달아 높이 높이 돋아서, 자, 이 달은 기원의 대상이며 광명의 대상이다. 그런데 요 증대는 어두운 곳, 험악한 곳이더라. 자, 어두운 곳, 위험한 곳, 험악한 곳이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리을시에라 해석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이 작품의 작가는 어느 행상인의 처이고, 자, 백제 시대이며 유일한 백제의 가요라고 했지요. 전연시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음구를 제외하면, 자, 3장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 여음을 제외하면 6줄, 즉 각 줄이 2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구 석줄 형식이 되어서 시조 형식과 통한다는 설도 있더라 라고 해서, 시조 형식과 통한다는 설도 있더라 라고 해서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다, 우린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어기와 억양돌이 마흐다롱들이 전부 다 빼고 보니 1구, 2구, 그리고 초장. 저제 내러신고요 3구, 진데랄 디데올시에라 4구, 3구, 4구, 중장. 어느이다 놓고시라 5구, 내 가논데 점그라시라 6구, 5구와 6구, 그래서 종장. 자,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시조의 원형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 기원적, 민요적, 직서적이고요. 자, 망부가 망부석 설화. 자, 망부석 설화 아시죠?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그 망부석 설화에서 차용된 노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표현은 의인법, 달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달아달아라고 달을 부르고 있으니, 대상을 부르고 있으니 도노법이겠지요. 자, 현재라는 유일한 백제가요 앞에서 강조했고요. 또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다 역시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읍사까지 마무리해 보았고요. 자,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다가 맨 뒤에서 작품 4개를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요 전체 고대가요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고대가요는 이 고대가요의 작품 4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무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황조가 있었고요. 네 번째 정읍사입니다. 자, 얘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구지가는 집단적 서사시. 구지가 정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집단적이며 주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집단적 서사시라는 거. 자, 그에 반해서 공무도화가나 황조가나 정읍사는 모두 다 개인적 서정시이다. 개인적 서정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래서 고대가요지만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또, 자, 구지가는 자, 이렇게 하나 나눠 봤고요. 자, 또 구지가는 한역시입니다. 한역시, 공무도화가도 역시 한역시입니다. 자, 황조가도 역시 한역시이지요. 그런데 또 요 세 개가 같은 한역시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구지가는 구전되다가 한역된 거고요. 공무도화가도 역시 구전되다가 한역된 거고. 그러나 황조가는 처음부터 작가가 존재합니다. 그 얘는 구전이 아니라 기록되어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정읍사. 자, 정읍사는 무엇으로 구전되다가 한글로 기록된 것이다. 자, 구전되다가 한글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요 세 개와 요 하나가 서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가요 작품 4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